한미 친선 기업인 연합 포럼의 회원 여러분들, 또 이 자리를 빛내주신 많은 내외 기민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저희 모임이 1주년 기념식입니다. 사실 지나간 일을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오랜 준비 끝에 작년 이날에 모임을 출범시켰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똑같이 느끼고 있는 위기감이지만 작년, 재작년 저희가 느끼고 있는 위기감은 우리의 경제가 이렇게 가다가는 침몰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두려움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유장의 부모님을 비롯해서 몇몇 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는 그런 고민 끝에 중견 기업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국과 미국의 경제적인 유대관계를 더욱더 공고하게 하는데 한번 일조를 해보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에 많은 회원들이 모이고 또 아침에 조찬 포럼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조찬 포럼에는 저희가 원자력 문제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고 또 주제를 이제 넓혀서 개놈과 이 새로운 바이오 산업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 또 한국 국방에 관련된 얘기들, 또 한불 독일과 불란서의 이 서로 어려운 관계를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나갔냐 하는 것을 참고 삼아가지고 지금의 당면한 한일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하는 그런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조찬 강연을 했고 아주 성공적인 강연들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6월에는 미국 정부에서 주최하는 Select USA Investment라는 큰 모임에 저희 회원들과 중견기업연합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100몇십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전 세계 70개국에서 1,400명 정도의 기업인들이 모이고 미국 각 정부, 각 부처, 그 다음에 각 주정부에서 한 2,000명 정도의 인원이 모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모임이었고 대단한 환대를 받고 갔습니다. 그래서 1,400명 중에서 대만하고 저희가 제일 많은 사절단이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 한국도 미국과의 좋은 유대 관계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 저희가 좀 더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행사에서 3일 동안 계속되는 행사에서 미국 정부가 물론 이제 대통령은 참석을 안 했었습니다만은 이방카 여사가 참석을 해서 분위기를 주도를 했고 경제 관련 장관들은 거의 전원 다 출동했고 주지사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큰 나라, 그런 경제 대국도 경제 문제, 특히 해외 쪽에서의 투자 유치를 얼마나 중시하고 있냐는 것을 저희가 느끼고 배우고 왔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정말 부끄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일단 정부는 정부대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기업인들, 특히 이제 중견 기업인들이 나서서 많은 일들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고 앞으로 이제 더더욱 열심히 해가지고 이 한미 기업인 친선 포럼이 더 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동영 한미기업인 친선포럼 회장님과 유장희 좀 상임 고문님,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많은 그 귀빈들이 계시는데 제가 아까 다 소개드렸습니다만 특히 제가 평소에 공직에 있으면서 많이 모시고 배웠던 그 이홍구 전 총리님, 오명 전 부총리님, 또 사봉일 전 재무장관님, 또 이 자리에 또 최윤열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와 계십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시는 분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미 동맹 관계를 늘 염두에 두시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한미 기업인 신선 포럼 첫 돌을 맞이하시게 되는데 이렇게 창립 1주년을 맞이하시는 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선배님 또 후배님 또 친구 되시는 많은 분들께 그 한미 동맹을 위해서 또 한미 그 경제 협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유엔에 이제 한 10년 있다 보니까 최근에는 그 한미 관계, 그 관계는 제가 직접 많이 관여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유엔 사무총장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그 회원국이라고 할까요? 그 미국의 도움이라든지 미국의 지도력 없으면 결국 유엔도 활동하기가 힘들다. 또 유엔 사무총장도 활동하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유엔이라는 것이 미국의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나 지도력으로서 탄생이 됐지만은 그 이후에 75년간 내년에 이제 75년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한 그 미국의 지도력, 미국의 그 글로벌 리더십 이거를 제가 몸소 체험하면서 아주 느낀 사람입니다. 관에 있을 때, 정부에 있을 때는 제가 미주국장부터 시작을 해서 그야말로 미국 관계를 하루도 빼놓고 한 일이 없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1948년 우리 정부가 탄생한 이래 벌써 이제 71년이 됐습니다. 정부 수립한 지도 2년이 안 돼서 그야말로 6.25 전쟁이라는 동족 상잔의 이런 비극을 겪었고 4.19, 5.16, 5.18 또 이 97년, 8년의 외환 위기, 또 세계 금융 위기 2008년에 이런 걸 갖다 겪으면서 OECD 국가까지 우리가 됐는데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것이 그 경제 원조를 받던 수원국에서 경제 원조를 하고 있는 그 원조 지원국으로 된 나라는 전 세계에 딱 하나, 대한민국 하나다. 이런 점은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거의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원조를 주는 나라는 옛날부터 잘 살던 나라들이죠. 우리나라만이 유일한 그런 나라다. 이런 점을 우리가 많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자랑스럽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최근에는 또 WTO가 인정하는 선진국에 또 진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그 70년의 역사가 이어져 오는 가운데 우리의 발전에 가장 중요했던 밑거름, 그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한미 간의 우호관계고 한미 간의 그 얼라이언스, 동맹관계다. 이렇게 자신있게 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유엔 사무총장으로 10년간 재직하면서 전 세계를 거의 안 다녀본 데 없이 많이 다닐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 나라의 대외 관계를 유심히 그 살펴볼 기회가 있었고 지도자들의 여러 가지 지도력, 행태 이런 걸 많이 보면서 실망도 많이 하고 또 배울 것도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를 가도 한미 간의 관계만큼 그렇게 아주 긴밀하고 그야말로 이 동맹 관계가 이게 죽고 살기 이러한 그 관계, 이러한 그 서바이벌의 관계다. 이런 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유럽과도 거기는 나토다 28나라, 나토 29나라죠. 29나라 나토다 이렇게 돼 있어서 상당히 이념과 가치 이런 것이 다 같고 또 이 다른 아프리카나 다른 나라 비동맹 이렇게 가면은 아무래도 미국과의 관계가 우리나라의 관계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꼭 정부만이 하는 일은 아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많은 기업인들이 그야말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대통령들께서 미국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하실 때는 꼭 기업인들이 대거 같이 가셔서 사이드에서 많은 협력 관계를 하고 어떤 때는 백악관에도 같이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같이 참석하는 그런 모습 이런 것을 보고서 제가 많은 힘을 얻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또 한미 간에는 경제통상 관계뿐만이 아니고 1953년에 체결된 상호 방위 조약에 근거한 군사 동맹 관계가 존재한다. 이런 사실을 또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미국이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우리가 이런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의 하여튼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이런 상황에서 또 그리고 한반도 북쪽에는 북한이라는 또 한 특수한 또 아주 어려운 동족이 있다. 이런 지정학적인 상황에 비추어서 볼 때 한미 동맹 관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런 말씀은 누구나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참 공직에 오래 있어 보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이만큼 된 거에 대해서 당연시하는 경향이 참 많고 당연시하다 보니까 좀 게을리하고 니글렉트하고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불평도 나오고 사실은 불평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볼 때 아니면 아마 모를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또다시 어떤 경제 위기를 당한다든지 또 안보 위기를 당한다든지 그때 가서 후회하면 그때는 늦은 겁니다. 당연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그런 거를 통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군인들도 잘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언제 군사박물관을 가서 군사박물관장한테 이런 것 좀 교육을 좀 시키는 게 낫겠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이후에 우선 세계적으로 볼 때 정규적인 전쟁을 한 것은 한국전쟁뿐이 없습니다. 여기 역사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참 우리 이용구 총리님 같이 정치, 경제, 역사 다 두루두루 하시는 분들도 드문데 대개 전쟁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정규적으로 정규 군대가 국경을 두고 군사적인 어떤 경계를 두고서 그야말로 2차 세계대전처럼 이렇게 전쟁을 한 경우는 한국전쟁뿐이었고 또 유엔이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을 통해서 무력을 행사한 것도 처음입니다. 물론 유엔이 무력을 행사하고 유엔 평화유지군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 평화유지군은 무력을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공격받기 전에는 유엔 평화유지군은 16개 군대가 있습니다만은 12만 5천 명이나 되죠. 유엔 평화유지군이. 대개 경무기, 소총 아니면 권총, 아니면 권총도 못 들고 들어가는 유엔 평화유지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전 비무장으로 가는. 그래서 평화유지군이다. 대치한 적 부를 가운데 유엔 군이 들어가서 저기를 치려면 나를 넘고 넘어가라. 그래서 유엔 평화유지군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유엔 평화유지군이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무찌르라 이렇게 해서 많은 희생을 한 거는 한국전쟁이 처음입니다. 그러면 미국이 이제까지 세계 2차 세계대전 일어나면서 가장 많은 희생을 본 전쟁이 어디냐? 2차 세계대전 빼고요. 그거는 한국전쟁이었다. 월남전쟁에서 5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희생을 당했죠. 미군이 10년에 5,500명, 1년에 5,500명. 이라크에서 지금 16년, 17년 하면서 약 6천 명 정도 죽었다. 이렇게. 그러면 6천 나누기 15, 16 해보세요. 500명도 안 됩니다. 한 400명. 아프가니스탄에서 16년, 17년, 그러니까 2001년부터 해서 18년 됐죠. 아프가니스탄에서 약 한 2천 몇백 명 죽은 겁니다. 정확한 통계는 모릅니다만 1년에 200명도 안 죽었습니다. 한국전쟁에서는 3년에 3만 3천 명이 희생을 했습니다. 1년에 11,000명이 죽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군대가 어디 가서 1년에 대한민국 국군이 11,000명이 희생하면 어떤 대통령도 그 자리에 유지하기 힘듭니다. 미국이 그러한 희생을 감수하면서 한반도에 남아있었다. 이거는 2차 세계대전 여러분 통계 보시면 나옵니다. 제가 대략적인 통계를 말씀을 드려서 왜 이런 거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당연시하고 있느냐. 어떻게 대한민국의 가장 유일하고 가장 맹방이고 무방인 미국 대사관은 경찰로 똘똘 둘러싸여 있어갖고 꼼짝을 못하게 이렇게 돼 있느냐. 참 그 개탄할 일입니다. 개탄할. 이거는 정치 지도자들의 책임도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 지도자의 확고한 그 인식을 가지고 이걸 갖다가 키워나가야 되고 참 갖고 나가야 되는 이런 거를 우리가 좀 등한시했다. 당연시했다. 물론 어떤 나라도 사실은 군사동맹 갖기를 희망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할 수 없이 필요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유엔에 가면요. 미국조 하는 나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 미국 대사관의 경제공사님 계시지만은 왜냐하면 너무 강하니까 너무 영향력이 크니까 공연의 그 시기심도 나고 그냥 좋아는 하면서도 그런 거죠. 그러나 그 미국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다. 유엔이 지금 유엔에서 미국도 한 국가이지만은 한 멤버지만은 미국의 영향력 없이는 유엔도 지탱하기가 어려운 이런 그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게 안전보장이사회 그 상임이사국이라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5나라 상임이사국이 있지만 그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나라도 결국은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자기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겁니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사실은. 꼭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도 어떤 경우에는 미국의 가치 이런 것을 다 같이 공유하죠. 그러나 이러한 가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어떤 좀 힘을 쓴다든지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유엔도 힘을 써야 세계 평화가 유지가 됩니다. 그것은 이제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서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축사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러한 그 기업인을 통한 한미 우호 관계를 더 갖고 나가는 이런 노력은 언제라도 필요하다. 늘 필요하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 계신 그 기업인 지도자 여러분 또 정치 관계에 계신 여러 지도자 여러분들께서 좀 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과 대화를 하고 정부도 같이 이런 데 신경을 쓰는 것이 바람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한테는 앞으로도 한미 동맹 관계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많은 그 발전을 위해서 참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많은 그 지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 never thought I would be sharing the podium with the Secretary General or with Ambassador Lee or other very distinguished speakers, so it's a distinct honor for me to be here. Ambassador Harris was unable to attend, so I have the privilege of conveying his congratulations on the 1-year anniversary of the Korean American Businessmen's Friendship Forum, or KABFF. I'm told that the KABFF also means Korea and America, best friends forever. The Secretary General has eloquently talked about the deep blood ties between our two countries. So I will confine myself to our economic relationship. I'm delighted to be here at this gathering that celebrates the deep and broad ties between our two countries. These links have been nurtured and flourished, as you know, over many decades under the umbrella of the Korea-America Alliance, which has 3 pillars: the security pillar, the economic pillar, and the people-to-people ties pillar. I am happy to report to you that the economic pillar, the one that concerns most of the businessmen here, is the brightest star of the relationship despite the economic difficulties that we see internationally. Our bilateral trade in goods and services continues to increase. Korean exports to America have increased in the last 2 years, and American exports to Korea have increased. Meanwhile, our trade deficit, which is of great interest in Washington, continues to decline. The investment relationship is also very strong. The United States was the largest investor last year in South Korea. In turn, South Korean companies have invested or committed to invest billions of dollars in the United States. Powerhouses such as Lotte, SK, LG, Samsung, Hyundai, Kia, all of them have a growing footprint in the United States. These companies are attracted to the US not just by the market, but also by the transparency, the rule of law, and the robust international business standards that we practice in the United States. We are approaching another 1-year milestone at the end of the year. This would be the entry into force of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or KORUS 2.0. This has been the cornerstone of our economic relationship in the last decade or so. Earlier this month, Under Secretary Clark visited Seoul to meet with his counterparts for the US-Korea Senior Economic Dialogue and the US-Korea Public-Private Forum. While our economic and business ties are organic and driven by business itself, these high-level visits serve as the lubricant of the economic relationship. In the wake of the ASEAN Summit in Busan this week, I also want to highlight our strong cooperation between our two countries in Southeast Asia, under the auspices of the US Indo-Pacific Strategy and the South Korean New Southern Policy. Finally, I want to underscore another issue. Beyond trade and investment, we are working with South Korea in many other areas, on renewable energy, on energy security, air quality, science, technology, digital connectivity, health, space, and the list goes on. Often we are working in these areas in other parts of the world with South Korea.
I call these the new horizons of our relationship. In the broad historical arc of our relationship, these areas represent a transition from aid to trade and now to partnership internationally. I look forward to the continuing strengthening of our alliance and hearing about KABFF's continued success at the second meeting of the Korea American Best Friends Forever meeting. Thank you very much. 여러분 반갑습니다. 작년 바로 11월 말 프레스센터에서 이 포럼이 출범한 것 같습니다. 그때 참석해서 여러분과 함께 큰일을 할 것을 기대하는 그런 좋은 모임이 있었는데 사실 그때 상당히 제가 기대도 많이 하였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정말 잘 될까 하는 걱정도 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국제정세, 특히 한미 관계가 그렇게 순탄할 수 없는 것 같다는 걱정들이 많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한미 관계를 지켜가고 또 더 원활하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텐데 과연 누가 할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기대도 많이 했습니다. 지난 1년 아까 우리 김동연 의장께서 보고 드린 것 같이 참으로 많은 일들을 갖다 이 한미 기업인 신선 포럼이 해주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모든 국민이 이 포럼의 그동안의 활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또 지금 감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세가 어렵다는 말씀 제가 새롭게 드릴 필요도 없고 그럴 속에 우리 한미 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씀 우리 총장께서 우리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나라인데 하나 확실한 것은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힘이 센 경제, 군사 모든 면에서 그런 나라다 하는 말씀을 저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포럼의 중요성은 비단 경제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국가 안전을 갖다 지켜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20년 전 1998년, 99년 갑자기 준비대사로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생각할 수 없는 일인데 생각하게 된 것은 새롭게 대통령으로 당선하신 김대중 대통령. 그때는 이미 내가 그런데 동맹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이번이 강조를 했습니다. 이 점 미국에도 특히 우리에게 앞에서 우리 안민국 총장 또 이영국 총리님을 말씀 많이 하시고 또 별강용 회장께서도 특히 이 포럼을 만든 취지에 이런 점을 강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점을 잊지 말고 특히 우리 민간 부문에서 대한 일이 많은데 이 포럼이 많은 일을 해주실 것을 기대를 하고 또 성원을 보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선
한미 기업인 친선 포럼 1주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많은 기빈들이 참석을 해주셔서 마음이 아주 즐겁습니다. 제가 이 포럼에 몇 번 참석을 했습니다만 참석하시는 분들도 대단히 좋은 분들이 많이 참석하고 계시고 주제도 적절하고 해서 많은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앞으로도 저도 계속 참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반가웠던 것은 우리 김동연 회장님을 오래간만에 여기서 몇십 년 만에 만났습니다. 제가 72년에 미국에서 귀국해서 첫 번째 만났던 젊은 기업인이 김동연 당시 사장이었습니다. 저도 그때 젊었을 때니까 우리 김 사장은 아주 재판한 젊은 사장이죠. 그러니까 인품도 아주 좋고 정열도 지수해서 큰 성공을 거두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전 세계 다니면서 우리 김동영 회장이 이루어놓은 업적을 많이 봤습니다. 이런 훌륭한 분이 포럼을 맡았기 때문에 이 포럼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장님 고모님은 제가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난 저분이 아주 젊은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주 젊게 보이고 굉장히 아주 정열적으로 일하시고 그런데 엊그저께 우연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보다 딱 1년 후배더라고요. 애들 말로 딱 한국 발 차이인데 이장이 보면 그래도 고등학교 1년 차이는 대단히 큰 겁니다. 이장이 보면 그동안 유화연대도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셨고 가장 중요한 공간 성장위원회위원장으로 큰 업적을 남기시고 관여를 하셨습니다. 이런 분이 또 포럼을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본 포럼이 아주 성공적으로 발전돼 나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1960년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얼마였는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젊은 사람들 앞에 가서 이런 얘기 할 것 같으면 자꾸 내놓으라고 합니다. 옛날 못 살았을 때 얘기하면 그 자리에서 꼰대가 되기 때문에 기회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사실은 사실이거든요. 1960년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78불이었습니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보다 우리가 못 살았습니다. 우리가 파키스탄 대전으로 변화가졌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런 나라가 이만큼 성장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반기문 총장님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하셨고 이용구 총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6.25 때 우리를 지켜준 나라가 누굽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발전하는데 가장 큰 공을 주는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개인도 운동을 이루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 나라가 이루면 안 되죠. 요즘 상당히 걱정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많습니다. 우리 한미 기업인 친선 포럼이 중심에 대해서 확고한 좀 기반을 다져주시고 한미 간의 우위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코리아 아메리카 베스트 프렌드 포레버 출루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 해서 여기에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이 여의도만 생각하시면 소화가 안 되실 텐데 국회의원 사람들이 올라온 것 자체가 불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여당의 국회의원이 와가지고 말씀드린다는 게 죄송하고 우선은 경제 상황이 너무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집권 여당 의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합니다. 여러 어르신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늘의 한국 경제가 있는 것은 확고한 한미 동맹이라는 우리 안보가 뒷받침해주기 때문에 경제가 이만큼 성장을 했는데 지금 방위비 분담 문제라든지 지소미아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운 국면이 있습니다만 성숙된 양국 국민의 지혜가 이 부분도 잘 해결해 주시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수출을 먹고 사는,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제일 경제가 어려운 국면으로 간 게 정치적인 요인도 있습니다만 미중 무역 마찰이라든지 일본의 경제 제재라든지 이런 게 우리한테 엄청 압박이 다가오고
깨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집권 여당은 규제 마인드가 그냥 굉장히 70년대, 80년대 사고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데 엄청난 위기의식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 2년 전만 해도 이 데이터 3법 같은 건 민주당에서 거론하기조차 어려운데 지금은 주도적으로 개정을 해야 된다고 나서고 있는 거 보면 이걸 우리가 잘만 극복한다면 지금까지 우리 한국 경제를 지탱했던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걸 메꿀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이나 서비스업에서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저께 저희들이 신용정보법 개정을 위한 법안 소위를 했는데 저는 그날 잠을 못 잤습니다. 12명의 의원인데 11명은 다 찬성하는데 1명의 의원이 반대하는 가운데 통과를 못 시키고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틀간 또 그분을 설득해서 어제 통과를 시켰습니다만 이런 거가 우리가 한국 국민들이 위기를 맞이해야 뭔가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나 싶어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많이 지혜를 주시고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